그 페이지 수 기준으로 35페이지에 32번부터 같이 봅시다. 35페이지에 32번. 프린트 받은 사람은 연결어 쭉 보면서 모르는 연결어의 형광펜으로 써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연결어 쭉 보면서 모르는 연결어의 형광펜을 쓰시길 바랍니다. 보면 얘들아 그 연결어를 선생님이 정리한 건데 1번 보면은 글의 흐름 파악이 용이하거든. 연결어를 알면은 연결어가 뭐를 뜻하는지 알면은 뒷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 큰 힌트가 될 수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연결어는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그래서 같은 연결어라도 문맥,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뜻을 지닐 수 있으니까는 이거를 외우고 그 다음에 문맥,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보니까 형광펜 2번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어버볼은 무엇보다도 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앞서 일어났던 일을 강화나 심화를 할 때 무엇보다도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쓰는 연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꼭 읽어보고 프린트 옆에 두고 같이 한번 3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사실 빈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같은 게 끝까지 너네를 괴롭힐 문제고,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이 글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글 안에서 선택지의 답을 유추해내는 되는 문제라서 오히려 점수 따기에 좋은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글만 이해할 수 있으면. 32페이지의 첫 번째 줄 보면 hostility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얘 일단 3번 형광펜 치고 얘 무슨 뜻이냐? hostility. 적대성이죠. 형용사 어떠한 형태야? 그래서 hostile, 적대적인. 그 다음에 hostility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hospitality는 무슨 뜻이냐? 그쵸? 얘는 환대. 되게 환영하면서 맞아주는 거 있잖아. hospitality. 얘랑 헷갈리지 마라. hospitality는 환대, 환영하면서 맞아주는 거고, hostility는 적대심을 갖는 거니까 스펠링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집단 간의 적대심이라는 게 it turns out 밝혀졌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형이 뭐였냐면은 it turns out에 hostility였거든. 근데 그냥 it turns out이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밝혀졌는데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심지어는 absence 하면 부재죠. 경쟁이 없을 때조차도
적대심이라는 게 집단 간에 만들어질 수 있대. 로버 케이브라는 사람의 실험에서 신호가 있답니다. 빈칸하는 신호가 있다는데 언제냐면은 두 집단이 먼저 알았을 때에도, 뭐를 아냐면 서로의 존재를 알았을 때에도 빈칸의 신호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나봐. 근데 하이픈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이다. 그들이 비인게이지드인 참여하기 전에도 혹은 알기 전에도, 심지어는 조직화된 그러한 경쟁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알기 전에도 이러한 빈칸한 신호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나봐. 미드웨이는 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중에 실험의 1단계 도중에 쉼표 다음에 왜는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때, 즉 실험의 1단계 때 두 집단이 여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되냐?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허용이 되었답니다. within earshot of 하면 무엇이 들리는 곳에, 서로가 들리는 곳에 있도록 허용이 되었대. 그러니까 실제로 보지는 못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있는 그런 환경이야. 그 단순한 사실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은 지금 that은 여기서 뭘로 쓰였냐? 동격이다. 그러니까 exist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 다른 집단이 존재한다는 단지 그 사실이 made 사역동사죠. 각 집단의 소년들을 그들의 집단의 membership, 구성원임을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어떠한 집단에 소속된다는 걸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되냐? 두 집단은 빠르게 테리토리얼, 세력권을 주장하도록 되었답니다. 야, 지금 뒤에 분사구문이고 지금 보이냐? refer to A as B? A를 B로 여기다. referring to 그 야구장을 우리의 다이아몬드, 야구장이 마른 목골로 생겼잖아.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야구장이란 뜻이 있다. 우리의 야구장으로 생각하면서 혹은 칭하면서, 뭐라기보다는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우리의 야구장이라고 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됐다는 걸, 자기가 어떠한 구성원에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하는 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수영장을 뭐라고 지칭해? 우리의, 그쵸? 수영장으로 지칭하면서. 되냐? 구조를 파악했을 때 얘들아, 더 베이스볼 필드랑 병렬되는 건 뭐야? 구조상. 그쵸? 페이보릿 스위밍 스팟인 거 알죠? 되냐?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게 베이스볼 필드다. A as B에 해당하는 게 our 다이아몬드고. 되냐? and 뒤쪽으로 A에 해당하는 게 페이보릿 스위밍 스팟인 거야. 구조는 파악되죠? 이글스를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사전에 found도 몇 번 설명했는데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식으로 많이 쓰인다. 생각하지 않았거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it, to, it은 가목적어, to 이하가 진목적어.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뭐 하는 것을? 집단의 이름을 갖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 되냐? 지금 내가 해석한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이글스, 그 동사는 뭐야? settled. 그리고 빠르게 정한 거죠. 이름 이글스를. 근데 언제? 일단 그들이 알게 되자, 또 다른 집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소년들의. 되냐? 인더 파크, 야구장에서.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은 야구장의 소년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장소에서 실험이 시작된 것 같아. furthermore이니까는 글의 흐름 바뀌지 않고 심화된다. 더욱이 두 집단이 알게 되었을 때, 각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두 집단은 run over 하면 쫓아내다. 그들을 쫓아내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럼 빈칸을 보면은 로버 케이브라는 사람의 실험에서 빈칸의 신호가 있었다. 1번, 감정으로부터 분리되는 신호가 있었냐? 슬프거나 기뻤다는 내용 아니니까 1번 지우죠. 2번, 증가된 인그룹, 내 집단의 solidarity는 무슨 뜻이야? 결속력의 신호가 있었죠. 집단 이름 짓고 그냥 야구장이 아니라 우리 야구장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번을 답으로 꼽으면 된다.
solidarity라는 단어도 중요하니까 꼭 갖고 가. 결속력이나 연대라는 뜻이 있어. solidarity. 얘랑 비슷한 solitude는 무슨 뜻이냐? solitude는 고독이나 외로움. 기억나? 모의고사 빈칸 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 옆에서 자신을 관심 있게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혼자일 수 있는 고독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지문이 있었거든. 뭐 산책할 때 옆에 누가 데려가야 되고 씻을 때도 엄마가 옆에서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지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튜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얘 지금 increased나 enhanced나 선택지 2번이랑 3번에 나오는 전부 다 분사다. 강화된 팀의 성과. 팀의 성과가 강화됐다는 얘기 안 나오니까 3번 지우고. 4번 individualization은 무슨 뜻이야? 개인화? 집단 내에서의 개인화? 이거 완전 반대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Found it necessary to have a group name 이런 거에서 완전 반대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팀 네임 골랐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덜 의존하게 되는 신호 집단의 구성원에. 이것도 완전 본문이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냐? 3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3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일단 토픽은 언어라는 걸 알 수 있다. 언어라는 것은 별표 단어 articulated 말로 표현되는 onset of 1년의 significant 하면 중요한이란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이란 뜻도 있다. 의미 있는 의도가 있는 intentional 의도가 있는 몸짓이랍니다. 여하튼 이 사람 지금 언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 언어라는 것은 만들어진답니다. 알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든. 그 언어라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결국 아는 거네, 뭔가를. 일단 언어라는 게 제공되면 문제는 그것의 사용이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in contrast with 하면 무엇과 대조하여. thesis 하면 이론이죠. 얘 구조 파악 됐냐?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I다. 동사는 consider이고. 그 I contrast with의 밑줄에 있는 that은 무엇이요? 어떠한 기능으로 쓰인 것 같냐? 뒤에 문장 쭉 보면 동격으로 쓰인 거다. 그러니까 무엇의 동격이야? thesis 되냐? 그 이론과 대조하여서. 근데 어떠한 이론이나 논지냐면은 윈젠스테인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근데 이게 어떠한 이론인지 동격의 대시 부연 설명하는 거다. 어떠한 단일한 언어적 기능이 없다는 이론이죠. 위치의 선행사는 function이야. enable A 투부정사. A가 투부정사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다 혹은 만들다. 언어가 정의되도록 하는 단일한 언어적 기능은 없다는 이 윈젠스테인이라는 그러한 논지랑은 대조하여서 이 화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이 지칭하는 건 뭘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한대. 그쵸? 기능. 그러니까 이 윈젠스테인이라는 사람은 언어에 하나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이 지칭하는 건 a single linguistic function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글쓴이는 기능이 있어.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시도랍니다. 어떠한 시도냐면은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시도죠. listener, 그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단어를 통해서. 근데 무엇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금 화자가 얘기하기에 사람이 왜 말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 듣는 상대방에게 효과를 얻는 게 언어의 기능이다.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뭔 말인지 알고 있죠? core A, B 문형이다 지금. 나는 이러한 기능을 propositional, propose가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제안의 기능이라고 부를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이라는 것은, 즉 발어라는 것은 즉 주장이라는 거야. 무엇에 대한? 그 듣는 사람의 주의에 대한 주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얘기하는 거야?
그쵸? 나에게 주의 좀 달라고, 집중 좀 해달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즉 동격으로 부연 설명한다. 즉 요청인 거죠. 의도를 갖고 있는 요청이라는 거야. 그리고 말을 하는 행위라는 건 즉 제안이라는 거죠. 즉 아이가 말로 명확히 표현을 하잖아. 그것의 소리를 뭘로 시작해서? 윈핑 하면 울다, 우는 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옹알거리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는 움직여지는 거죠. 의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는 변화되길 원하고 또 뭐 되길 원하냐? fed니까. 그쵸? 먹이를 받아 먹여지기를 원하는 거야. feed가 먹이를 주다잖아. 근데 희는 아기니까 먹이를 받아 먹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라봐지기를 원하고, 지금 다 수동태의 병렬이다. 그러니까 줄여서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빈칸하기 위해서. 선택지 1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싶은 거냐? 이 글을 요약하면은 화자는 누구에게 얘기를 해? 청자에게 얘기를 하죠. 왜? 그쵸?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뭔가를 본문상의 표현으로 한번 갖고 와봐. 의도를 갖고 뭐 하기 위해서? 그쵸?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즉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거기 클레임이라고 보여. 클레임. obtain or speaking is a claim for the attention of the listener. 그 부분 보이냐? 그러니까 모든 말하는 것은 주장이라는 거야.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화자가 청자한테 요구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선택지 1번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 인과관계가 틀렸다. 뭔 말인지 되냐? 화자가 청자한테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하는 거지 말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은 틀린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선택지 2번 봐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번에 답 고르기는 힘든 지문이거든. 선택지 3번. 다른 사람의 의도를 훨씬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굳이 따지면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3번 선택지는 지워지는 거다. 굳이 따지면 others를 my 정도로 바꾸면은 조금 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4번. 의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행위로부터 의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전혀 아니고. 5번.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굳이 따지면 understand 대신에 뭐를 쓰면 답에 근접할 것 같냐? 그쵸? 제안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 정도로 하면은 답에 좀 근접할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죠. 1번 형광펜 들어봐. 선택지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가장 큰 힌트가 되는 표현은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던 all speaking 그 부분 밑에서 한 7번째 줄 all speaking is a claim for the attention of the listener 그 부분 1번 형광펜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하는 건 즉 주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살지로 올라가면 to obtain effects in the listener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죠. 나한테 뭐 좀 해달라고. 구체적으로는 뭐 밥 좀 달라거나 나 좀 봐달라거나 혹은 관심 좀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 뭔 말인지 되냐? 시작하자마자 졸면 어떡해? 34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면접 보는 사람. 지금 면접 본다고 한 명이 안 왔는데 사실 선생님 입시는 너네랑 거리가 멀잖아. 13년이고 뭐 해마다 입시 제도가 변화하니까 선생님이 면접을 그래도 살면서 꽤 봤을 거 아니야. 나이가 33살이니까 편입할 때 면접을 2번 봤었거든. 하나는 서강대고 하나는 이화여대인데 전부 다 영어영문학과를 썼었거든. 근데 뭐 1차는 뭐 필기시험이었고 필기시험이 기반에서 1.5배인가 2배 정도 뽑았는데
편입 시험은 각 학교마다 영어 시험을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이 출제하신단 말이야. 근데 각 학교마다 유형이 다른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려운 유형에 속해.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영어 시험이 어려운데 서강대 시험을 보면서는 어떠한 느낌이었냐면 그 선생님이 김영 편입학원에 다녔었어. 부평에 있는 김영 편입학원이 전국에 있는데 매달 시험을 봐서 전국 석차가 나오고 몇 퍼센트인지가 나온단 말이야. 자기가 보통 선생님이 잘할 땐 1% 내에 속하고 평균적으로 3%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영어에 자신이 있었는데 서강대 시험을 보면서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풀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절대 1차에 붙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1차에 붙어서 일단 면접을 받고 그 다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문제 유형이 어휘가 되게 어려운데 내가 암기에 되게 약해.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내가 아마 암기를 못할 거야. 그래서 어휘에 약하기 때문에 이화여대도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붙었더라고. 그래서 서강대 이제 면접 날이 돼서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그 교실 안에서 교수실 안에서 면접자가 들어가고 나는 앞에 이제 의자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영어로 면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아마 영어 면접이 있다고는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 근데 보니까 안에 원어민 한 명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남자 교수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여자 원어민 한 명이랑 남자 교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둘 다 한국인인 거야. 여하튼 가자마자 영어로 면접을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면접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였어. 마치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필기 시험을 너무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면접을 잘 봤어도 내가 보기에 서강 때는 붙기 힘들었을 것 같고 아마 내가 보기엔 1.5배수 중에 가장 마지막에서 한 두세 번째 있지 않았나 싶어.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꽤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배수의 마지막쯤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면접을 잘 봤어도 뒤집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뭐 결국 두 학교 전부 다 떨어지긴 했는데 면접을 사실 너네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도 국립대가 아닌 이상은 결국에 기업이거든. 사기업. 괜찮은 학생들을 뽑아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아웃풋을 내야 되잖아. 결국에 내가 교수라면 너네한테 궁금한 건 첫 번째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것 같고 왜 우리 학교에 우리 과로 오는지가 궁금할 것 같거든. 뭐 예상 질문하고 예상 답변 다는 거 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미 아무리 암기를 해도 거기 면접장 가면은 긴장해서 생각 안 날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인 거를 준비하되 실질적으로 니네가 바로 했을 때는 느낌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꼭 얘기를 해봐. 그 다음에 니네 그 면접 보는 모습을 녹화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교수들 입장에서 그 너네가 달달 암기한 그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닐 거거든. 분명 너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냐면 어쩌면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 답변을 외우려고 하거나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솔직하게 너네의 생각을 얘기하고 어쩌면 니네 표정이랑 말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솔직히 면접 본 애들 1등이랑 꼴찌 쭉 나열해 봤을 때 그렇게 점수 차이 크게 안 날 거야. 너네 중에 그렇게 뛰어난 친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떨어지는 친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면접을 본다는 걸 일단은 느낌을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첨삭해줄 수도 있고 대리인이 써줄 수도 있잖아. 근데 너네가 말하는 그 말투나 니네가 들어왔을 때 그 느낌 그런 걸로 교수들은 보통 평가한단 말이야.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강의한 교수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네를 몇 초만 봐도 느낌을 딱 알 수 있을 거라고. 나조차도 그런데 나조차도 딱 보면은 몇 분만 수업해보면 며칠만 만나보면 이 학생이 대충 어떤 학생인지 아는데 그 나이 많이 먹은 교수들은 너네를 거의 꿰뚫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답변 괜히 어줍지 않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듯해 보이게 너네 포장하지도 말고 그냥 너네가 학교 생활 했던 거 그 다음에 왜 이 학교에 오고 싶은지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그렇게 내가 보기에 변별력이 없어요. 이미 내신 거기에서 결판이 날 거기 때문에
니네가 엄청나게 뛰어나게 면접을 본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난 매우 낮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그쵸,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어. 사실 자소서 쓰면서도 내가 그 말 하고 싶었거든.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거나 목맬 필요 없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뭔가 판에 뒤집을 만한 그런 건 없다고. 결국에는 그 성적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는 꼭 말해봐. 머리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샤워할 때나 그 교수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교수가 질문을 했을 때 준비 안 된 답변이면 그냥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괜히 이상한 답변 했다가 나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이거 실제로 경험이야. 왜냐면 서강대 면접을 할 때 나한테 그 강의한 과목을 쭉 보더니 왜 철학이라는 강의를 수강했냐고 했고 뭐를 배웠냐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헛소리라서 거기다 영어 면접이니까는 더 떨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영어로 질문을 한 의도는 영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확실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영어로 면접을 한 것 같아. 난 영어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답변이 너무 구렸고 일단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어줍잖게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좋고, 사실 면접이라는 건 너네의 그 사고관을 한번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자기에 대한 조금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한 친구들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평소에 내가 항상 일기 쓰라고 하고 니네한테 마지막에 일기장 줬잖아. 그런 거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같은 너네한테 뭘 바라겠냐? 얼마나 많은 전공 지식을 요구할 것이며 얼마나 뛰어난 그걸 요구하겠어. 결국에 인성 면접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뭔 말인지 돼? 너무 팀 주지 않아도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편해.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당황하지 말고. 거기서 까불까불거리거나 우울하라는 게 아니야. 담담하게. 뭔 말인지 되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그게 마음 편해. 그리고 항상 면접이라는 게 뭐 내가 학원 면접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면접을 봤지만 니네가 느낌이 좋다고 뽑히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 안 좋다고 안 뽑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제발 일희일비하지 마. 그 하나하나에 망했어 하면서 그러지도 말고 너무 잘 봤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결과는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냐? 이거는 모든 일이나 모든 시험이나 똑같이 통용되는 거니까. 그렇네요. 꼭 말하는 법을 거울 보면서 연습해봐. 니네가 어떠한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영상으로 찍을 때 차마 못 보겠는 거야. 너무 구려서. 선생님 그 영상 처음 녹화한 거 보면 한 2,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 그거 지금도 영상을 찍어놓고 안 보긴 하는데 뭔 말인지 되냐? 거울 보고 꼭 연습해봐. 거울 보고 니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어. 특히 그 영상 찍어봐. 진짜 말 더럽게 못해. 니네가 만약에 뭔가를 암기하고 나서 교수한테 얘기하잖아? 그래봤자 걔네 교수들 안 들어. 그냥 이러다가 암기해서 말하는 거는 사람 귀에 안 들어가. 뭔 말인지 되냐? 결국엔 니네 말을 하게 되게 유도할 거라고. 그 암기된 게 아니라 니네 생각을 말하도록 교수가 니네를 당황시키거나 해서. 뭔 말인지 되냐? 결국에 변별력 없어요. 면접 그렇게 크게. 뭐 소위 선생님이 말하는 면접이 중요하다, 면접이 변별력이 크다, 그런 대학은 뭐 예외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도 똑같아. 그냥 그래.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자소서 안 쓰는 거 알지? 왜 없어질 것 같아?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되냐? 변별력이 크고 중요한 행위였으면 계속 이어졌겠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꼭 너네가 얘기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찍어봐.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게 될 거야. 한 5분이라도 괜찮아. 아니 나 딱 뻔해. 딱 영상 녹화하려고 키고서는 말하려는 순간 한 10초 만에 끌걸? 버벅대게 돼.
꼭 연습해봐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하튼 그리고 쫄지 마. 야, 니네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지만 니네도 대학을 평가할 입장이야. 평가하는 입장이야. 캠퍼스 일단 가잖아. 캠퍼스 가서 봐 한번. 내가 이 대학에 진짜 가고 싶은지 느낌이 어떤지. 항상 의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갑의 입장에서 내가 이 학교에 진짜 가고 싶은지, 교수들 느낌은 어떤지, 캠퍼스는 어떤지 이런 거 보라고. 개인적으로 성균관대를 제일 가고 싶었는데 사실 느낌이 좋진 않았거든. 다 학교 가서 시험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한양대랑 이화여대가 제일 느낌이 좋았어. 학교는 개인적으로. 니네가 그 학교 가서 받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한번 봐봐. 항상 의뢰 입장에서 꼭 이 대학 가고 싶은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대학이 괜찮은지 아닌지. 너네 너무 그러한 그게 있어. 당당해지라고. 어떠한 권위자가 니네 앞에 있어도 결국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 뭔 말? 쫄지 마 제발. 너는 조금 그런 게 있어. 아무리 교수고 선생이고 뭐 입시 상담가고 얼마나 잘났겠어 그 사람들이. 그래봤자 인간이야. 삼시세끼 먹고 자야 되는. 쫄지 마. 1대1로 확실하게 니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라고. 그냥 왜 이렇게 졸려하니? 나 지금 힘들다고. 갈 길이 오늘 얼마나 먼데. 원장님 여기를 문을 열어요. 더워? 네, 그건 아닌데. 생각한 것 같아. 공기가 조금. 같이 한번 봅시다. 34번부터. 이 문제도 많이 틀렸을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오답으로 몇 번을 골랐을까? 오답으로 고를 만한 답이 없는데 나는 마지막에 1번이랑 5번을 고민하긴 했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건강한 건축 문화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답니다. 여하튼 또 무슨 말 하려는지는 몰라도 건축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 지금 얘기하고 싶네. 심지어는 그것이 충분히 안정적일 때조차도 연속성을 제공할 정도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냐? 그쵸? 빌딩 컬처. 그러니까 그 건축 문화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럴 때조차도 건축 문화가 건강하잖아. 그럼 변화할 수 있다고 하네. 또 변화에 대한 얘기야. 건축 문화는 변화할 수 있대. 두 번째 줄에 이 또 역시나 건축 문화겠죠? 즉 건축 문화라는 건 새로운 욕구를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것들이 발생하면 혹은 발생할 때 대의가 지칭하는 것은 new needs겠죠. 되냐? upheaval 별표 단어 격변 없이. 되냐? 또 그 건축 문화라는 것은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은 경험으로부터 배울 능력이죠. 그리고 파괴되지 않을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 과정에서. 되냐? 그러니까 건강한 건축 문화라는 건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욕구를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전부다. 뭔 말인지 되냐? 18세기 동안 예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18세기에 1년에 건축법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했죠. 빌딩들을 런던에서. 되냐? 주절에 주어 나오죠. 목수와 벽돌공들이 쉽게 통합할 수 있었답니다. 이러한 법들을 그들의 관행으로. 되냐? 지금 변화를 통합했어? 통합했어. 19세기에는 도입됐어. 전기와 중암 난방이 도입이 됐거든. 빌딩으로. 근데 역시나 흡수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근데 이게 어떠한 과정이냐면 많은 다른 사업체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변화가 있었는데 흡수가 될 수 있었죠. 빌딩 문화라는 건 그러니까는 혁신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하지만 있잖아, 빈칸화돼요. 20세기의 초에,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화해서 빈칸에 넣으면 되겠네. 글의 구조를 봤을 때. 되냐? 20세기의 초에 에즈부터 세모가로죠. 수가 빌딩 거래와 빌딩 무역과 법의 수라는 게 머시룸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변화 있죠.
문화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원래 디볼스가 이혼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죠. 단전시켰을 거랍니다. 단절시키다. 아키텍트는 건축가다. 건축가 있잖아. 건축가를 단절시켰을 거래. 직접적인 관계에서, 기술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단절시켰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을 했죠. 근데 그 이유는 그 건축의 거래와 법이 많이 생겨났어.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건축가와 기술의 관계를 단절시켰대. 덧뒤로는 글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우리라고 해석하면 된다.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인부터 컬처럴까지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 많은 부분의 현대, 건축, 문화에서 점진적인 빌드업, 증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떠한 증거냐면 잘 의도된 규칙을 갖고 있는 점진적인 증가가,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이런 점진적인 증가가 베이스부터 리티게이션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 근데 이게 뭐에 기반을 한 거냐면 별표 단어, 소송을 예측한 것을 기반으로 한 건데 소대꾸문이죠. 별표 단어, 너무나 오너러스,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의도도 좋고 한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라는 게 다시 한번 필요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벗 위쪽으로는, 그 빈칸 위쪽으로는 통합이 잘 되고 있지, 18이랑 19세기에. 근데 20세기로는 통합이 잘 된 게 아니라 디볼스드, 단절시키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럼 선택지 2번 한번 봐봐. 기존의 관행이라는 게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기존의 관행이 아니잖아. 새로운 게 생겨나서 통합되는 거잖아. 기존의 관행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그지스팅 때문에 지워지는 거야. 기존의 관행이 더 많은 혁신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그지스팅 때문에 지운다. 3번, 그러한 통합이라는 게 강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건축법을 강화시켰어? 기존의 건축법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이 없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한 내용이 본문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strengthen 때문에 지어지는 거다. 4번, 통합이라는 게 더 많은 근본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지금 더 많은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잖아. 맨 마지막 줄 봐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본적인 변화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본문상의 내용이랑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4번이 지워지는 거다. 되냐? 5번, 혁신이라는 건 allow A 투부정사, A가 투부정사로 만들다. 아키텍트, 건축가들이 그들을 위한 건축법을 수행하도록 만드냐? 건축가들을 위한 법이 아니지. 왜? 건축가들을 기술로부터 단절시켰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 디볼스드. 그래서 답이 5번이 지워져서 1번, 그러한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통합이라는 게 그것의 한계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답을 어떻게 고르냐면 3점짜리 문제일수록 한 번에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으로 가. 그 패러렐링 답 고르는 것처럼. 뭔 말인지 되냐? 나머지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갈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답을 1번으로 골랐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뭔 말인지 돼? 2, 3, 4, 5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돼?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1번 형광펜 들어봐, 얘들아. 벗이라는 그 연결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봐. 이 지문에서는 동사 형태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 벗 위쪽으로 세 줄 올라가면 was able to be observed 보여? 그 부분에 1번 형광펜 쭉 쳐. was able to be observed, 흡수가 될 수 있었잖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면 were able to easily incorporate, 쉽게 통합할 수 있었지. 다 1번 형광펜 쳤냐? 그 다음에 벗 기준으로 밑으로 세 줄 내려와봐. 디볼스도 보여? 단절시키다. 그러니까 동사 형태를 보면은 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알겠어? 위에서는 통합시키고 흡수될 수 있었는데 밑에선 단절시키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또 다른 필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집에서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냥 그 뜬구름 잡듯이 글을 읽지 말고 여러 번 어려운 글을 읽어봄으로써 이해하도록 하세요. 선생님도 여러 번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되죠? 이 정도는 난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35번 보면은 질문부터 할게. 대부분의 동물들이 싸워 아니면 평화주의를 원해? 왜? 왜 안 싸워 걔네? 그쵸? 뭐가 있대? 누가 시비 걸면 계속해서 싸워 동물들? 그 싸움의 공격성에도 뭐가 있대? 어떠한 정도? 최적의 정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다. 뭔 말인지 되냐? 첫 번째 이거 내용이 좋거든? prefer A to B 보여? 첫 번째 줄에 prefer A to B 뜻이 뭐야? A랑 B 중에 뭐를 더 좋아하는 거야? A다. A를 선호하다 B보다. 선호하다는 건 더 좋아한다는 뜻이 있어. 동물들은 왜 pacifism 별표 단어, 평화주의와 bluff 별표 단어, 허세를 더 좋아할까? escalated 격화된 싸움보다. 그러니까 왜 안 싸우고 평화주의를 선호할까? 1번 동그라미 even if부터 levels까지 세모가루로 묶으면 된다. 그 네 줄이 부사절이다. 되냐?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거든? 근데 한번 보자. 비록 우리가 디스카운트는 무시하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 거. 그 매우 큰 부분에 매우 큰 수의 종을 고려하지 않을지라도, 근데 이게 어떠한 종이냐면은 in which니까 뒤에 문장 완전하죠? 밀도의 영향을 받는 통제라는 게 충분히 강한 종이거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밀도의 영향을 받는 통제가 강하냐면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얘 지금 개체라고 해석하는 게 문맥상 적절하겠죠? 개체가 경쟁적인 수준으로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밀도의 영향을 받는 통제라는 게 충분히 강한 많은 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종은 어떤 종이야? 일정 이상의 수준으로 넘어가면 어떤 것 같아? 동물 개체가 모여서 살잖아. 근데 일정 밀도를 넘어서면 어떤 것 같아? 경쟁할 수밖에 없어. 일정 밀도를 넘어가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종이야. 그래서 통제가 어때? 밀도의 영향을 받는 통제가 엄청 강하거든? 이러한 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봐봐. 이시 가주어고 파란색 펜 들어라. 이시 가주어다. 진주어는 어디부터 어딘 줄 알아? 그 Y 보여? Y부터 컴핏 파란색 펜으로 네모 가루로 묶어라. 걔가 진주어야. 얘 해석 잘 봐. 해석지 보면 해석이 안 되거든?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설명되어야 하는 채로 남아있대. 투부정사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 어휴, 봐봐. I'm to study. 이 문역 있잖아. 나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할 것이다, 공부해야 될지도 모른다. 투부정사가 엄청 많은 뜻을 갖고 있다.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되거든? 거기에서도 똑같아. 봐봐.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설명되어야 하는 채로. 근데 뭐가 설명되어야 하는 채로 남아있냐면, 왜? 오버트 또 나오네? 명백한 공격이라는 게 부족한지가 설명되어야 하는 채로 남아있대. 대부분의 나머지 종들 사이에서. 근데 얘가 어떤 종들이냐면 실제로 경쟁을 하거든? 근데 뭐가 부족해? 공격성이 부족해. 실제로 경쟁을 하는데 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게 설명이 돼야 한대. 답은 근데 뭐야? 아마도 각 종에 대해서 생명 주기의 세부사항에 따라, 음식의 선호에 따라, 그것의 콜트식, 구애의 리추얼, 의식에 따라서 뭐가 존재해? 최적의 수준이 존재하는 거죠. 공격성의 최적의 수준이라는 게 존재를 한대. 이 어버브 살려서 해석하는 게 이해가 쉽다. 그것 공격성의 위에 있잖아, 어버브. 그러면은 개체의 적응도라는 게 어때? 낮아져. 그러니까 최적의 수준이 있는데 그거 위로 가면 어때?
오히려 개체의 적응도가 낮아진대. 그러니까 최적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니까 공격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다. 아, 뭔 말인지 이해돼? 피니스의 3번 형광펜 쳐라. 얘도 진화론 나올 때 다윈이 사용했던 용어였던 것 같아요. 생물 진화론에서 피니스, 환경에 대한 적응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매해 나오는 단어다. 3번 동그라미, 이거 틀린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배계급이라는 게 마치 영토처럼 지금 지배계급을 영토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배계급이라는 게 분포되어 있답니다. 매우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동물, 개. 내가 이거 이미지 보낸 거 있죠? 생물학에서 동물을 분류하는 단위가 있어. 종속, 과목, 강목, 개라고. 그러니까 그 내가 이미지 보낸 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단어를 보면 생물의 분류 단위인 것만 알면 돼. 꼭 한번 봐라. 파일럼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답은 3번인 거 알 수 있겠죠? 선택지 4번. 일부 종에 있어서 이 수준이라는 건 0이야. 얘들아, 공격성의 최적의 수준이 0이라는 거 얘네는 싸워 안 싸워? 절대 안 싸우는 애들이야. 뭐 가젤 같은 애들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물들은 완전 공격성이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종들에 있어서 중간 정도가 최적이랍니다. 보통은 중간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문에 나왔던 적이 있어. 원숭이끼리 원숭이 집단이 있거든. 근데 원숭이 다른 집단이 내 영역에 침범한다고 걔네 맨날 치고받고 싸운대. 서로 으르렁대기만 하지 싸우지 않는다는 지문이 나왔어. 왜? 만날 때마다 싸우면 어때? 서로의 생존도가 떨어지니까 지문 그런 게 있었어. 원숭이 침팬지 관련해서.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그 피니스라는 3번 형광펜 친 단어 있잖아. 적자 생존 뭐라고 하냐? 적자 생존. 그쵸? 꼭 생존하는 거다. survive. 생존이죠. 가장 적응 잘한 사람. 얘 더 플러스 최상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fit이 적응하는 이란 뜻이잖아. fittest. 적자.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 이 fit이라는 형용사에 NESS 붙어서 적응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적자 생존. 다윈이 주장했던. 되냐? 패시피즘이 평화주의잖아. 평화주의자가 패시피스트야. 그러니까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패시피스트, 평화주의자. 되냐? 똑같아. 36번. 진화론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 중 하나인데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스캡틱스 하면은 회의주의자다. 회의주의자. 진화 회의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진화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뮤테이션,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게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갑작스러운 출현을 복잡한 장기에. 예를 들면 인간의 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화하고 자연선택 해봤자 눈 같은 게 어떻게 생겨나냐고. 대부분의 진화 생물학자들은 아마도 동의할 거라는데, 근데 있잖아, 생물학자들은 계속해서 말할 거래요. 뭐라고? 복잡한 장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고. B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variation,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더 많은 빛세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을 감지하는 장기라는 게 더 복잡해지는 거죠. until의 3번 형광펜 치고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어. 결국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해가 잘 될 때가 있거든. 장기라는 게 더 복잡해져서 결국에는 오늘날의 정교한 빛에 예민한 장기, 동격이죠. 즉 눈이 나타났다는 거죠. 되냐? C번, far from은 전혀 무엇이 아닌이란 뜻이 있다. 그것은 전혀 아니랍니다. 큰 힌트겠죠. 순서 배열에. 그 진화라는 게 뭐를 암시하냐면 인간의 눈이 예를 들어서 그것의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수백만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 부사가 왜는 그 돌연변이라는 게 무엇을 야기했어? 빛에 예민한 세포를 만들어냈죠. 되냐?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났어? 어디에 나타났어? 인간의 원시동물에? 피부에 나타났는데 A번 이러한 빛에 민감한 세포. 이거 한 세트 찾았다. 한 세트 뭐야? CA죠. 디즈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앞에 언급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CA를 한 세트로 고르면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다. 1, 2, 5를 답으로 고른 사람은 큰일 나죠. 적어도 3번을 오답으로 골랐어야 된다. 일단 끝까지 해석해보면 이러한 빛에 예민한 세포라는 게 일부 이점을 제공했죠. 그리고 이것은 뭐를 야기했냐면 이러한 봐봐 얘들아, leaving behind는 일단 남기다라는 뜻이거든. 얘 동명사인 거 알죠? individual은 뭐야? 의미상의 주어 되냐? 이는 전치사. 이러한 individual 개체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겠죠? 개체가 남기는 거를 야기한 거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것의 새끼를. 되냐?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뭐겠어? 수일치는 되지 않지만 이러한 세포가 없는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뭐야? 인디비주얼이죠. 개체보다. 되냐? 그러니까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인디비주얼스야. 되냐? 그럼 아까 얘들아 전치사 나온 다음에 명사 나오잖아. 그 다음에 ing가 형태가 나오면 보통 얘가 동명사라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되냐? 그래서 얘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돼. 은는이가 뭔 말인지 되냐? 그냥 이해하지 마. 한 달 남았으니까 그냥 답 고를 수 있는 정도로.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B가 맨 앞에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맨 뒤에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맨 뒤에 나오는 게 낫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더 우위를 갖죠. A에 의하면. B,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냐? 이거 틀린 친구 없어야 된다. 이 문제는. 뭔 말인지 되냐? 하나만 더 하고 쉬는 걸로 합시다. 우리를 가장 괴롭힐 게 사실 38번이죠. 38번 맞은 사람 있을까?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89번 왜 틀렸어? 어디에서? 아니 89번은 어떻게 맞췄대? 꼭 맞은 거 틀린 거야? 맞았어? 이거 어떻게 맞췄냐? 안 어려웠어? 아, 이것도 무슨 로또 번호 찍듯이 찍는 거 아니야? 뭐지? 예상에서 빗나갔는데? 38번 이거 이해했어? 38번 맞춘 친구들 그러게 과연? 38번 같은 거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하나 정도 틀려도 1등급이야. 너무 다 맞추려고 하지 마. 아 38번 진짜 짜증나. 이런 문제 내면 안 되지. 사기라고. 37번 같이 한번 보세요. 37번부터. 이건 왜 틀린 거야? 이거 개 쉬운데. 이거 왜 3점이야? 이거 1점짜리 문제지.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줄게. 봐봐. 일부 사람들에게 디스트릭트 어토니, 원래 어토니가 변호사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 검사? 근데 검사든 변호사든 답 찍는 데는 상관없다. 지방의 검사가 이거 단어 꼭 갖고 가라. plea bargain, 사법거래를 하는 지방의 변호사는 비슷하대. 지금 비유해주고 있죠? 사법거래를 하는 지방검사는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판매자랑 비슷하답니다. price discriminate, 가격 차별화를 하는 판매자랑 비슷한데 한번 분석해보자. 그 사법거래를 한번 분석해보자. 알아보기 위해서 whether A or B죠.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즉 진짜 비슷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법거래를 한번 분석해보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두 사람을, 스미스랑 존이라는 사람인데 얘네가 커밋이 원래 헌신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범죄로는 저지르다라는 뜻이 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보자입니다. 되냐? 야, 그 아까 내가 처음에 줬던 그 프린트 있지? 그 1번 보여? 구체적 사례? 거기에 suppose도 써라야. Imagine, consider, say, let's say, suppose 써놔. suppose까지. suppose 1번에 suppose. B번 한번 봐봐. 그 지방검사가 같은 유형과 양의 증거를 갖고 있어. 각 사람에 대한. 그리고 성공적인 prosecution, 기소의 가능성이라는 게 아마도 같답니다. 각 케이스의 경우에. 이게 뭔 말이냐면 성공적인 기소라는 건 뭘로 끝나냐면 또 얘 보여? 인 전치사지. 뒤에 each person 나오지. 여기서 보인 뭐야? 동명사야, 동명사. 각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나는 거죠. 25년을. 그러니까 기소가 성공하면은 각각 25년씩 감옥에 보내야 되거든. 이제 한번 가정해보자. 그 지방검사가 after A에게 B를 제공하나 스미스에게 사법거래를 제안하는 거죠. C번에 in other words가 엄청 큰 힌트죠. 니네 그 프린트에 몇 번에 나와 있어? in other words. 7번 보여? in other words 설명이나 제공식화할 때 나오는 거죠. 봐봐. 다시 말해서니까 일단 뒤에 C번 앞에는 in other words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돼?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각의 똑같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C의 두 번째 줄이다. 근데 어떠한 가능성이냐면 성공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범죄에 대해서. 하지만 스미스는 5년을 복역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 그리고 존은 25년을 복역하게 된대. 스미스가 5년이고 존이 25년이다. 뭔 말인지 되냐? 아까 사법거래를 제안받은 사람이 누구야? 스미스. 1번 스미스의 증언에 대한 대가로 브라운에 대한 스미스의 증언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브라운은 어떠한 사람이야? 누군가야. 별표 단어 DA. 지방검사 사무실이 be after라면 쫓다라는 뜻이 있어. be after. 쫓아왔던 사람이거든. 긴 시간 동안. 스미스는 기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더 적은 범죄로. 그리고 오직 5년 만에 감옥에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돼? 아, 이것 때문에 헷갈렸나? 되냐? 그래서 스미스는 더 적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죠. 그의 범죄에 대해서 존이 치러야 하는 것보다. 되냐? 한 세트를 뭘로 찾으면 돼? A씨를 한 세트로 일단 고르면 쉽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in other words로 엮이잖아. A에서 그러니까는 스미스 몇 년 산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5년 살지. 그러니까 스미스가 더 적은 대가 치르는 거잖아. C번 다시 말해서 스미스는 5년 사는 거잖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여? 스미스는 5년 살고 존은 25년 사는 거잖아. 그 A씨를 한 세트로 찾으라고. 그러면은 답이 몇 번이야 그냥. 그래서 난 다 골랐어. A씨가 하나밖에 없거든. A씨에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한 번에 고르려고 하지 말고 한 세트를 찾으라고.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해서 전 풀었어요 실제로.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연결어 지금 이거 외워야겠지? 꼭 여러 번 봐라. 뭔 말인지 되냐? 40분에 들어옵시다. 40분. 여하튼 같이 한번 봅시다. 38번부터 보면 솔직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런 거 그냥 느낌적으로 푸는 게 가장 낫거든. 38번에 그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따로 빼낸 문장이 아무 문장이나 빼진 않거든. 문맥상 빠지면은 어색한 문장을 빼놓기는 해. 근데 이 지문 특히나 어려워. 왜냐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질학과 관련된 지문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갖고 가라. 내용은 100% 이해 못해도 크게 상관없거든. 단어를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시라는 거 연결어로 하지만이란 뜻인 거 알죠? 선생님이 처음에 줬던 그 프린트 10번에 옛 보이죠?
그거를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고. still, do, yet 보여? 그게 연결어로 하지만이라는 뜻이 있다. 전부 다 10번의 맨 마지막에 still, do, yet 되냐? 그거 꼭 외우고 38번에 네모칸 하지만 한번 잘 따라와봐. 그 rock, 돌이잖아. 돌 사실. 덴버라는 곳이 있나봐. 온부터 시치까지 동그랑바로로 묶으면 되죠. 역시나 시도 자동사인가 보네. 덴버가 있는 그 돌이 그 집안이라는 게 밟아. 균열이 일지도 않았고 변형이 되지도 않았답니다. 여튼 덴버가 앉아있는 그 집안이 있나봐. 그게 균열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변형이 일어나지도 않았대. 되냐? 근데 이게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그것이 그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덴버라는 게 had been pushed죠. 밀려서 올라갔다면 근데 무엇에 의해서? collide 충돌하는 판에 의해서 되냐? 판으로 이루어진 거 알죠? 처음에 그게 쪼개진 거잖아. 그리고 어쨌든 덴버는 to죠. far from far이 원래 먼이란 뜻이 있다. 전혀 무엇이 아니냐 아니야 여기에선. plate edge 판의 가장지 자리에선 너무나 멀었답니다. 그것들의 작용에 susceptible 영향을 받기에는 susceptible 영향을 받기 쉬운 무엇의 작용이겠냐. 일단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뭐겠어? 그쵸? 판의 가장자리. 여하튼 이 네모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하지만 덴버가 균열이 일어나거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예시 큰 힌트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첫 번째 줄 봐봐. 많은 surface feature, 표면상의 특징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특징이냐면 별표 단어 tectonics, 구조 지질학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표면상의 특징이 있는데 덴버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되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듯이라는 거는 뭐 그 USA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아는 그런 지역인가 본데 이 시스템하는 건 뭘까? 그것은 1마일 높이래. 덴버. 이 시스템하는 건 덴버야. 모두가 알듯이 덴버는 1마일 높이고 하지만 그 상승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1마일 상승한 게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인가 봐. 갑자기 공룡이 지구를 돌아다닐 때 덴버는 어디의 일부였어? 바다의 바다. 즉 고급진 말로 해저의 일부였거든. 수천 피트 로월 더 아래. 지금은 지표상으로 1마일이나 올라가 있잖아. 근데 예전에는 해저의 일부였고 수천 피트 더 낮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일단 1번, 2번이 답이 아닌 건 알겠죠? 흐름 괜찮죠? 그것은 마치 너가 러그 하면은 양탄자나 깔기 알죠? 바닥에 까는 거. as if부터 세모가루로 묶어서 러그에서 닫아라. 닫았냐? 호핑부터 세모가루 열면 돼. 얘 분사 구문이야. 쉼표 없어도. HOPE의 분사 형태다. 홉, 희망하다는. 그것은 마치 너가 양탄자의 끝을 민 것 같답니다. 호핑, 바라면서. 별표 단어, 주름이 일기를 바라면서. 반대편에서. 되냐?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비유하는 거거든? 양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끝이 있지, 끝이. 근데 끝을 민 거 같대. 양탄자의 끝을 밀면 어떻게 돼? 반대편에서 주름이 되거든? 이래서 덴버가 올라온 것 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4번 동그라미. 미스터리, 내가 보기엔 오답을 5번으로 많이 골랐을 것 같거든? 미스터리하게도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서 뭐처럼 보이냐면 덴버가 올라온 것처럼 보인답니다. 마치 뭐처럼? 구운 빵처럼. 되냐? 봐봐. 너네 이 표현 알죠? 소에마이. 동의 표현할 때 소도아이. 나도 그래. 똑같아. so. 뒤에 그러니까 주어가 뭐야? 머치부터 아프리카까지가 주어인 거야. 또한 뭐도 그래? 많은 남부의 아프리카 땅 또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해제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been rising. 되냐? 덴버처럼 대부분의 남부 아프리카도 그렇게 땅이 구워진 것처럼 위로 솟아있대. 되냐? 그것의 일부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그러니까 상승해 있는 거죠. 거의 1마일을. 덴버도 아까 1마일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 되냐? 100만의 공이 2개 붙었으니까 1억 년에 걸쳐서 어떠한 알려진 관련돼 있는 지각 활동도 없이, 그러니까 덴버나 남부의 아프리카 지역이나 어떠한 지각의 운동도 없이 위로 상승해 있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다.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왜 답이 5번이 안 되냐면 흐름상 덴버도 그랬고 남부 아프리카의 대부분도 그렇게 상승해 있다. 이때는 5번이 안 되고 보면은 3번 동그라미가 답이잖아. it would be라고 해서 지금 가정법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네모칸 보면은 2번 형광펜 들어봐.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if 보여? had been pushed up. 2번 형광펜 쳐. if부터 had been pushed up 쳤어? 그것이 마치 충돌하는 판에 의해서 밀려서 상승했던 것처럼이라는 건 실제로 충돌하는 판에 의해서 상승해 한 거냐? 아니야.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그래서 가정법의 표현을 빌려와서 3번에 넣어도 괜찮다. 뒤에도 가정법. 뭔 말인지 이해되냐? 아 그냥 이거 틀리자. 난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느낌으로 풀어. 뭔가 이상하잖아. 바로 회전에 있다가 갑자기 양탄자 나오고 이상하지? 3번에 넣으면 된다. 야 솔직히 모든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 야 잘 봐봐.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거든 문제? 근데 이게 왜 골머리 아니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니. 솔직히 니네 이거 순서 배열할 때 이러면서 풀잖아. 이러면서 풀지. 그거를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데 솔직히 38번은 그냥 어색해. 3번에 넣어야 될 것 같아. 뭔가 단절됐어. 갑자기 해져 있다가 갑자기 양탄자의 그 모서리가 밀려진 것처럼 어색하지? 그러니까 3번에 넣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그냥 이해해. 받아들여.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힘드네요. 어색해. 글의 흐름이 어색해. 그게 사실 가장 확실한 설명이야. 40번 봅시다. 40번 하고 집에 가자. 아 머리야. 얘들아 A에 대한 답의 힌트 어디서 찾았어? 그 네모칸 한번 봐봐. 요약문 봐봐. 항상 선택지 1번을 넣으면 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답 1번이죠 우연히. 소문이라는 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거든. 그것은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통로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소리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더 요즘 이해가 쉽네.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리뷰를 드러내는 거잖아. 우리의 disagreement, 의견 차이나 불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것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답 골랐죠 일단. A의 답 어디서 끌어오면 돼? A에 대한 답. 그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release에서 끌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 1번 형광펜 치고 A라고 써놓으면 된다. 거기서 답을 유추한 거야 너네. release, 드러내는 거. release가 원래 뭔가 풀어내는 느낌이거든. 안에 갇혀있는 걸. 영화를 개봉하다 할 때도 release라는 표현을 쓴다. 죄수를 풀어줄 때도 release. 뭔가 갇혀있는 걸 풀어내는 느낌.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또한 어떠한 방식이냐면 is for to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듣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help 준사역동사죠. 우리가 우리의 그것에 대한 이해를 뭐 하는 걸 도와? 그죠? 수정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방식인 거죠. 어디에서 수정한다는 내용 끌어왔어? 본문상에서. make adjustment죠. 밑에서 5번째 줄. 되냐? 거기에 1번 형광펜 치고 B라고 적어놔라. 거기서 다 끌어오면 되나? 된다. 되냐? 요즘은 중간부터 읽어도 답을 유추할 수 없는 문제 유형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중간부터 읽고 답을 못 찾으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뭔 말인지 되냐? 하나만 물어보고 강의 끝내는 걸로 할게요. 중간에 가십 찾았어. 위에서 6번째 줄. 소문이라는 것은 또한 수단이랍니다. 어떠한 수단이냐면 우리를 가깝게 하죠. 진실에 가깝게 하거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어떠한 과정이냐면 별표 단어 삼각 측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실에 가깝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져지고 있는, 대시지칭하는 건 뭐야? 대시지칭하는 게 뭐냐? 그쵸? imperfect knowledge죠? 되냐? 대시지칭하는 건 imperfect knowledge야. held by others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대시를 수식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그것, 즉 불완전한 진실과 통합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대시지칭하는 건 imperfect knowledge다. 돼? 그 정도만 알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